네, 반갑습니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종목 둘러보기라고 해서 한 7개의 종목을 차트를 그냥 빠르게 훑어보는 걸로 해서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먼저 종목 둘러보기 하기 전에 잠깐 뉴스를 보고 나왔던 뉴스를 잠깐 보고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이번 연휴 때, 설 연휴 때 작성했던 주간 전략 둘러보기를 한 후에 종목 둘러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검색시계에서 검색된 종목 리스트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보시고 하는 걸로 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뉴스 보기에는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하노이에서 개최하기로 27일, 28일 결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황교안이 윤영한가 그 변호사 박근혜 변호사의 부정적인 표현, TV조선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했죠. TV조선에서 황교안의 반대적인 영상을 내보냈다고 하는 것은 TV조선에서 원하지 않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TV조선은 뚜렷한 성향이 갖고 있는 방송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TV조선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주간 전략에도 그랬고 뭐 그 앞에도 얘기했지만 황교안은 당 내외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 당 외적 여당에서는 당 압박을 웬만하면 하질 않았을 건데, 제가 개인적인 추론인데 김경수를 푸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법 기득권을 황교안이, 그러니까 법무장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사법 개혁에 이제 관계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변인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경수를 강하게 푸시를 했던 것이 아닌가.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김경수 건은 좀 우회였다라고, 여야를 떠나서 일반적인 법 관련된 분들이, 그러니까 현직 도지사가 구속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이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 통상적이지 않았다라는 개념을, 진영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황교안이,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이때 그 선고를 연기를 했고, 또 황교안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론입니다. 추론, 소설입니다. 소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사법 개혁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 세력도 많고, 아마 이제 사표 내야 될 사람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또 저 그 뭐야, 사법농단을 한 판사들 명단 리스트를 공개하라고 지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법 쪽에서는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뭐 법무장관을 믿을 거예요. 지금의 검찰총장을 믿을 거예요. 대법원장을 믿을,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이 대타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소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박프레임의 TV조선에서는 박근혜를 옹호하는 뉘앙스였던 방송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이제 변호사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황교안하고 반대되는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일반 뭐 그냥 뭐 매경이나 매일 종편이나 아니면 뭐 그런 데서, 딴 데서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TV조선에 했다는 부분에 좀 전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TV조선 같은 경우는 이쪽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인터뷰를 TV조선에서 했는지는, 제가 뭐 그 방송을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의아합니다. 어쨌든 간에 황교안은 이래저래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견된 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박주선, 유승민 주가 안 움직였어요. 유승민 주하고 안철수 주는 이제
써니전자는 한 몇 주 전에 내가 미리 써니전자 얘기를 했죠. 꿈틀거린다고. 저도 사실 매매를 못해서 매매를 하긴 했는데 약수익으로 먹고 나오고 본 상승 때 못 먹었어요. 써니전자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미리 예견을 해드리고.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 그냥 훑어 지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한 달 내로 움직인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를 제가 아마 이 방송하기 처음부터 그랬을 거고, 이 블로그에 언급할 때도 많이 그랬고, 채창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믿져야 본전이니까 관종하세요. 그렇게 내가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써니전자를 못 먹었는데, 안철수 관련주가 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보통 뭐 정치주들은 자금이, 현재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섹터나 테마성이 돌아가더라도 많이 움직여야 두 종목이 움직입니다. 한 번 움직일 때 순환해서 움직인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고, 유승민주가 아직 안 움직였다. 그리고 안철수가 아직 안 움직였다. 이제 써니전자가 움직였을 뿐이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고, 리가라이가 스카이캐슬의 다음 드라마인데 시청률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이메이진 아시아가 관련주인데 급등을 했죠. 사실 스카이캐슬 전 첫 회 때 본방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뭐라고 언급했냐면, 이때 그러면서 교육 출판 부분을 하고 뭐 기타 이 관련 종목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관련 종목에 제가 잘못 짚어갖고 못 잡았고, 출판 관련해서는 큰 수익은 아니고 약수익으로 먹은 적이 있어요. 요걸 관련해 미리 첫 방을 보고 나서. 리가라인은 이제 일본 드라마를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 드라마를 리메이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스카이캐슬 첫 방에서는 시청률이 안 높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가 채방에서 제가 미리 첫 방 보고 나서 언급을 했지만은 이래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관련주하고. 리가라인은 저는 안 봤습니다. 아직 안 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매진 아시아가 힙합 경연 프로그램 킬비를 MBC에서 방송을 30일날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슈를 두 개를 안고 가는 거네요. 이매진 아시아가. 그러니까 이제 더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것 같은데, 검색에서 떴었어요. 사실은 이매진 아시아가. 근데 제가 이 리가라이하고 연관성을 몰랐어요.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매매를 못했고, 왜 갑자기 얘가 움직이지? 그러면서 내가 그냥 패스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훑어보고, 그리고 WTO에서 한국연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판결이 승리로 판결을 났는데, 미국에서 불복을 해서 950억 원을 보복 관세를 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SBS는 반정부 언론입니다. 이재명 건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그 홍석현은 JTBC고, 그 정도가 태영건설, 그러니까 반정부 뉘앙스로 그 방송을 나오는 거를 감안해서 뉴스를 보든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만약에 보복 관세를 한국에서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서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SBS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자기네가 띄워놓고 하면은 한다고 뭐라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데가, 보통 그런 식으로 그 언론에서는 그 보통 그런 식으로 뉴스를 내요. 제목을 또 그렇게. 이걸 참고로 하시고, 제가 누가 봐도 뭐 보복 관세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그 무역 전쟁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우리 관세를 하겠어요? 못하지. 겁이 나서. 그럼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자, 일단은 주간 전략을 제가 며칠 날이야? 6일 날인가 언젠가 올려드렸죠. 연휴 때문에 이제, 그래서 목금 이틀간 증시가 열리고 났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주간 전략을 작성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작성을 했던 주간 전략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작성했던
대미를 이용하는 존재는 하면서 그냥 제목을 달면서 주간 전략을 작성했던 건데, 이거 한번 잠깐, 제가 주간 전략을 영상을 처음엔 찍었어요. 영상 제가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주간 전략 영상을 별도로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별도로 뭐 크게 관심을 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또 요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영상을 안 찍고 그냥 블로그에 글만 올립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 글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 글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이웃을 해놓으세요. 서로 이웃을 하면, 서로 이웃을 안 하는, 저는 신청을 안 받습니다. 그냥 이웃으로 해놓으세요. 이웃으로 해놓으면 자동으로 여러분 그 뉴스에 그 볼 수가 있게끔 폰으로, 그래갖고 신호 넣어두시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서로 이웃을 왜 안 하냐면 하도 많이 걸어 놓기 때문에, 그리고 제 그거에 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서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하셔서 보시면,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제 블로그 찾아와서 보시면 되고, 이 영상을 꼭, 제가 영상을 찍는 거는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이 길잖아요. 길어지고 막 부가적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간 투자 전략을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안 찍는 거예요. 올려달라고 하면 제가 찍어 드립니다. 글 올려놓으신 걸 보고 이거 이해 안 되니까 영상을 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제가 영상을 안 찍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종목 둘러보기를 하면서 겸사겸사 하면서 또 주말이고 해서 이틀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주간 전략을 그냥 훑어보기로 해서 빠르게 훑어볼 생각입니다. 2월 계절 섹터 요건 클릭하시면 링크 걸고 이건 영상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이거 설명이 들어 있으니까 2월달 계절 섹터에 이거는 매년 똑같은 겁니다. 요거 매년 똑같은 내용이에요. 매년 똑같은 게 요까지도 매년 똑같죠. 요거까지도 매년 똑같습니다. 요건 70주년이 아니라 71주년입니다. 아, 이거 그래 안 돼 있고 71주년 그 북한 건국절 2월 20, 매월 있는 이슈입니다. 북한의 건군절인가? 건군절인가? 그렇죠. 올해가 71입니다. 이게 작년 걸 내가 하니까 11호가 해놓은 것 같아요. 작년에 요거 때문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연초에 미사일을 쏘니 안 쏘니 그러면서. 자, 어쨌든 간에 요런 뉴스가 있고, 요런 이슈가 있습니다. 2월 달에. 그리고 실적 시즌엔 제약바이오가 안 좋다 주의하라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실적 1차 그 1분기 실적 시즌 끝났죠. 그 설명에 대해서 요 계절 섹터에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요 2월 계절 섹터에 잠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 지금 실적 시즌이 1차적으로 4분기 실적 시즌이 2018년도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지금 꿈틀거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뭐 몇 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를 그대로 지금 방송에서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가 인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전 전문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수 하락, 지수상 불안정하고 악재일 때 요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또. 요런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이 얘기도 최근에 하더라고. 누가 우연찮게 내가 방송을 보니까. 자, 그리고 넘어가고 이제 북한주 요렇게 뭐 이거 다 이거 항상 이건 제가 매달 삭제를 안 하고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자, 시장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시장 흐름. 제가 연휴 때 요거를 보고 2월 중순에 잡을 것 같다. 2월 중순 지금 벌써 다음 주면 2월 중순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방향성을 잡을 것 같다라고 해놨습니다. 2239 고점 찍고 2730 고점 찍고, 근데 이거만큼은 안 찍었는데 23 얼마인가 하고 이건 72 얼마를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찍은 상태예요. 두 개 다. 이 근처에 왔어요. 지금 현재 왔고 온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추세선 이제 차트를 내가 잠깐 볼게요. 보는데 일단은 코스피와 코닥은 형이 선행을 하니까, 코스피가 선행을 하니까 코스닥이 따라가면 된다. 형을 보고 결정해라. 한 5일 정도의, 한 일주일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이 동그라미 치고 막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거래를 해놨던 추세선들이 그 박스도 그렇고 그대로 놔둔 겁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번에는 이렇게 내밀렸다가 이렇게 갈 것 같다, 갈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했는데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맞아 왔다가 여기까지는 왔다가 강하게 반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파동이, 이 파가 길은 거예요. 여기서 짧았잖아요. 이만큼 짧았는데 길은 거지. 이만큼 거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응? 그 다음 훅 내려왔잖아요. 이게. 그죠? 이렇게 있다가 훅 내려왔죠. 이 장대. 응? 훅 내려온 상태예요. 지금. 거래소. 그래 여기서 이제 자 이게 몇 선이야? 10선이네요. 요 선이 이탈을 지금 했어요. 지금. 더 내려올 것이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지지를 해요. 보통. 지지해서 이렇게 올려가요. 그리고 약하면 다시 밀리겠지. 요 추세선 따라서, 요 추세선, 까만 추세선 따라서 다시 밀려서 오는데, 아니면 강하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돌파를 하는 거고, 시도를 하는 거고, 돌파를 하는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통 일반적인, 흐름은 여기서 여기서, 요게 지난번 동그라미 쳤죠. 요게 120선입니다. 저는 이 선들을 쓰질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기 있는 선을 띄워놓은 거 그대로. 제가 근사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선들은 따로 있습니다. 혹시 이걸 보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 맞고 튕겨서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면 바로 여기서 중간에서 막 올릴 수 있어요. 요 선 따라서 올릴 수 있는데, 약하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더 약해갖고, 만약에 이거 그림처럼 약해갖고 더 내려와서 이렇게 훅 내려오듯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까지 이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를 이 선을 이탈을 하면 안 돼요. 이 추세선 밑에도 오고 있잖아요. 그죠? 분홍색. 이 선을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락으로 진짜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선을 지켜줘야 돼요. 최소한. 일반적인 통상적인 거는 여기서 그냥 다시 돌립니다. 돌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올리질 않을까 싶은데, 3월이지.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밀린다는 추정을 했던 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시점이 3월이죠. 한 요쯤에서 밀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뭐 요 파가, 요 상승파가 좀 길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상승각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려오는 부분이 갭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조정을 줄지 어떻게 줄지 그걸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왜 형하고 코스닥이 거래소인데,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갖고 코가 잠긴 상태입니다. 자, 형하고 코스닥이 형 거래소 형이 움직이는 걸 따라가라 그랬죠. 자,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이 지금 이제 요 120선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지금 형은 이렇게 돌파를 해서 내려온 상태에서 밑에 요 120선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형이. 그죠? 선행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 따라가는 거 보고 대응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거래소로 다시 가볼까요? 그죠? 자, 요 선이잖아요. 요 선. 그러니까 형은, 동생이 지금 여기 돌파한 상태, 요 상태예요. 지금 이 까만 동그라미는 내가 그 전에 쳐놓은 거예요. 그 전에 쳐놓은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갖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한 5일 정도, 제가 어, 어, 생각하는 분은 한 5일 정도의 차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콧물이 흘러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수는, 제가 그 연초에 설명을 드릴 때 지수는 박스다. 응? 제가 박스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 지수름은 횡보다, 박스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근데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지금 그래갖고 어떤 전문가들은 요 갭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갭을 메꿨다. 그래서 내려오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갭을 메꾸러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온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전문가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지금 얘 갭은 뭐 얘가 벌써 메꿔놨네. 뭐. 어쨌든 얘 형 따라 가야 되려면 얘를 돌파를 해야 돼요. 코스닥인데, 얘는 코스닥인데 얘를 올라가야 되는데, 응? 다시 그냥 밀릴지. 왜? 형이 밀리니까 얘도 밀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시장 흐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요거 같은 얘기죠. 제약바이오 아까 위에 얘기했던 거랑 같이 4, 4분기 실적 방법표가 마무리되면서 한동안 조정을 주었던 그 실적하고 비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 실적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보였을 거 아니에요. 반등을 못하고. 그러니까 반등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섹터가 지금 상승을 했던 종목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그랬을 때 또 실적으로 움직였던 뭘로 움직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선주들이 갈아타야 될 거예요. 돌릴 거 아니에요. 순환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등 안 한 종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조정을 보인 게 뭐예요? 비실적주들이 하고 뭐 조정을 보였 그동안 한동안 조정을 보였던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관종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별거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외인이 지난주 외인하고 연기금이 수급이 크게 들어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지금 뭐 외국인이 팔았다. 그러면서 오늘 방송은 뭐 증권 방송 보니까 뭐 외국인이 팔았다 막 저쪽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많이 밀렸어요. 대형주 많이 팔렸어요. 제가 왜 자꾸 그 실적주 얘기를 하냐면은 왜 뭘 보고 내가 뭘 근거로 이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얘기를 왜 했는지 압니까? 이 얘기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지만 어제 그 지수가 밀리는데도 제약바이오가 일부 움직였어요. 다 움직인 건 아니에요. 응? 제약바이오는 개미들이 많이 타고 밀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움직여도 개별성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이슈를 만들어내고 뉴스를 내보낸 다음에 움직이거나 뭐 기타 같은 개별성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왜 제약바이오가 응? 움직이냐고 얘기를 했냐면은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 조정을 주는데 지수를 미는데 조정을 줄 거 아니에요. 지수를 밀릴 때 하락할 때 지수 바지를 제약바이오로 해요. 지수 바지를 제약바이오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가 지수 바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약바이오. 시총이 크기 때문에 얘들이 지수 바지를 한단 말이에요. 제약바이오가 안 밀리게 받친다는 얘기예요. 덜 밀리게. 그 만약에 요새는 ETF든 뭐든 간에 개미들도 응? 지수 관련 종목을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요새는 많이 해요. 응? ETF도 방송에서도 ETF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바지를 해요. 왜? 밀릴 거로 개인들이 배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옛날 같이 이 지수 관련 종목이 변동성이 많이 약해요. 그 전보다 더 약해졌어요. 지수 바지를 해버린다고. 그래서 많이 안 밀려요. 그래서 그 그래서 제약바이오 간다고 하는 움직인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움직여서 움직인 게 아니란 얘기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그 활용을 하는 게 제약바이오를 활용을 하는 거고 반도체는 이번 주에 왜 팔았겠어요? 실적 끝났으니까 파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그걸 지금 실적이 나오는 섹터나 업종이 뭐 있어요? 실적 나오는 업종이 뭐가 있어요? 반도체잖아. 그나마 크게 나오든 작게 나오든 아직까지 끝물이든 뒷물이든 간 반도체는 아직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실적 반영이 나와야 돼, 올해부터는. 그리고 여기 뉴스도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 지난주에 그 연휴 때 제가 작성한 거니까, 뉴스 링크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반도체 끝나면 요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일일이 여기다 글로 적지만은 설명을 못 드리니까. 그리고 글 보고 그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간단 말이야. 제가 설명을 강조를 안 해드리면. 이렇게 왜 이렇게 올렸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뭐가 있냐. 17일 날이 요 자동차 부품 수입 규제 요 관세가 있어요. 관세 결정이 나요. 17일이면 이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해당이 돼요. 미리 선행으로 움직인다고 봤을 때 공지된 일정이 뉴스잖아.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 관련주들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승 힘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이번주 계속 요 관련주들이 크게 못 움직였잖아요. 움직이려고 해도 꿈틀하고 그냥 밀리고 꿈틀하고 밀리고 그랬잖아요. 수소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15% 상승률 상한가 그 수준밖에 많이 가봐야 안 갔다는 거예요. 움직일 건수가 있어도 30%를 확 세게 못 때린다는 얘기지. 이게 있으니까 이걸 뭘 믿고 30%를 올리겠어요. 여러분이 쩐주라면 올려요? 단타성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15%만. 제가 시장 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제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소설을 쓰면 그렇게 소설을 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손해원 뉴스가 갑자기 사라졌었죠. 자, 그리고 이제 개미를 이용하는 존재가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리딩하는 사람들, 전문가, 증권사도 무슨 로봇바이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뭐 가입하라, 리딩자들 뿐만 다 하잖아요. 언론사에서 뭐 사라, 뭐 해라, 뭐 땅 사라, 부동산 사라, 암호화폐 사라, 주식 뭐 사라, 정보 뭐 사라, 방송 뭐 다 그러잖아요. 이 말을 믿는 여러분이 바보지, 그지? 그죠? 지네가 돈 벌지. 연 10% 이자 주는 은행 있으면 여러분 그 은행 가입해요, 안 해요? 하죠? 이 사람들이 연 10% 보장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가입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그렇게 돈을 벌면 이 짓거리를 왜 해? 홍보하고. 안 하지, 당연히. 내 같아도 안 하겠다고. 그리고 리딩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매를 안 하고. 매매를 하지. 그렇게 실력 있으면. 리딩을 왜 해? 그렇잖아요. 전문가도 그렇고. 자원봉사 하는 사람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전문가라, 그 정도 실력이면은, 한 달에 여러분이, 응? 10% 한 달에, 1년에 10%라도 쳐. 1억이면 1000만원 버는 거예요. 한 달에 10%면 1000만원이에요. 1억이면. 응? 그럼 1년이면 1억인데, 1억 연봉자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10%만 번다고 해도, 한 달에 10%만 번다 하면. 이 사람들 뭐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 껌값일 거 아니야, 10%면. 한 달에. 증권사 로봇바이저, 니네가 돈 많은 있으면서 니네가 그걸 돌리지, 왜 미쳤다고 돌려.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거 가입을 하면은, 제가 그 자동 매매를 신뢰를 안 하는데, 테스트도 해보고 하지만은, 신호가 틀려요. 가는 게 틀리고. 증권사마다 틀려요, 또 그게. 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데이터들이, 여러분 블록체인 얘기하고 빅데이터 얘기하고 하는데, 그 데이터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서버 집중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들이 누구한테 가요? 그러면 쩐주들한테 갈 거 아니야.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쩐주는 개미를 이용해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 하수인들을 관리할 뿐이지. 누구? 얘네를 관리할 뿐이에요. 얘네를. 그 데이터야, 서버에 데이터 자료 정리해서 월말 정리해서 넘어와. 개미들이 뭘 많이 사고 뭐 어떻게 하고, 또 뭐든 뭐 쉽게 얘기하면 자동 매매를 걸어서 무슨 기법에 맥점을 뭘로 잡고 있으면, 야 그거 뭘로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의해 갖고 역으로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쩐주라면. 내가 쩐주라도 그렇지, 당연히. 그럼 믿고서 하는 여러분이 바본 거지. 그리고 이 쩐주들은 그러면서 사채업자 대출해서 운영하면서 10배 10배 하면서 자기네 거 서버를 쓰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이 왜 쓰게 하는 줄 알아요? 그 데이터를 취합을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 쩐사람은 그냥 돈 벌어가세요 하고 납둡니까? 아니잖아. 상식선에서 생각해 봅시다. 상식선에서. 그래서 믿을 게 없다. 그리고 개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뿐인 거다. 그냥. 그죠? 그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하면 했지, 이용은 당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이용은 하지만.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얘기해서 이제 주간 전략 둘러보기를 너무 오래 했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종목 둘러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목 둘러보기 이래갖고, 어, 한 7개 종목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종목들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잠깐 둘러본다는 개념으로 해서, 혹시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일이 그 가격대를 그냥 적어놨어요. 참고용으로. 왜냐면 제가 그 보면서 일일이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저거 미리 적어 놓은 겁니다. 참고용으로. 근데 그 지금 가격을 제시는 안 하지만은, 자, 여기 이제 지금, 자, 이게 이제 옴니 시스템입니다. 옴니 시스템 차트. 옴니 시스템 주봉, 월봉, 분봉, 30분봉입니다. 자,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별도 설명을 크게 하기보다는 차트를 직접 둘러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느끼시라고, 그게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30분봉입니다. 일봉입니다. 자, 주봉입니다. 자, 월봉입니다. 자,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옴니 시스템입니다. 다음 신풍제약 월봉입니다. 신풍제약 월봉. 자, 주봉입니다. 주봉.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입니다. 일봉. 자, 30분봉입니다. 30분봉. 많이 올랐네. 자, 그 다음에 세명전기. 세명전기 30분봉입니다. 30분봉. 세명전기입니다. 일봉입니다. 일봉. 고개 쳐들은 상태입니다. 일봉엔. 주봉입니다. 주봉. 월봉입니다. 월봉. 자, 그 다음에 지엔코. 지엔코 월봉입니다. 월봉. 주봉입니다. 주봉. 일봉. 일봉입니다. 일봉. 분봉입니다. 분봉. 30분봉. 30분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일신바이오 30분봉입니다. 일신바이오 30분봉. 일봉입니다. 일봉. 지금 여길 돌파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쌍바닥. 주봉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쌍봉이고 쌍바닥이, 여기서는 쌍바닥이 아니라고 내가 설명을 드렸었죠. 전에 설명을. 자, 월봉입니다. 월봉. 자, 일신바이오였고, 그 다음에 세원셀론텍입니다. 세원셀론. 월봉입니다. 월봉. 주봉입니다. 주봉. 일봉입니다. 일봉. 분봉입니다. 분봉. 30분봉. 일봉하고 30분봉하고 비슷하게 보이노. 쌍바닥에 지금 돌파를 한 상태네요. 세온셀텍이었고, 동일제강입니다. 동일제강 30분봉. 자, 쌍바닥을 만든 상태에서 올린 상태입니다. 일봉입니다. 저점을 올리면서 주봉입니다. 주봉. 동일제강 주봉. 주봉. 월봉입니다. 월봉. 동일제강. 동일제강, 동일철강이라고 있어요. 동일제강 말고
동일철강이라고 있는데 그 동일철강은 누가 임종석인가? 임종석인가? 걔 이름이? 비서실장이 하네. 걔 관련주에 동일철강이. 동일철강하고 동일제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동일제강이 있고 동일철강인데 동일철강이 임종석 관련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그래서 자, 이게 동일제강이었고 옴니 시스템 응? 바닥 저점 올린 상태에서 자, 돌파를 한 상태고 이 상태를 전고점을 지난번에 설명드린 삼각수렴 응? 그죠? 응?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옴니 시스템 신풍제약 자, 일봉입니다. 신풍제약 일봉 쌍바닥 쓰리바닥이죠, 쓰리바닥 쓰리바닥 그죠? 여기서 왜냐면 저점이 낮아진 상태였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저점을 올려야 되는 상태예요. 이걸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드릴 때도 이 부분을 주의를 하라고 했던 부분이 이유가 있어요. 삼각 수렴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와 버렸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고. 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자 보세요. 여기서 쌍바닥을 이건 쌍바닥을 맞잖아요. 여기서는 얘가 저점이 얘가 낮아. 쌍바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저점이 낮은 상태는 박스의 개념으로 봐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올라간 상태에서는 몰라도 이게 돌파를 하잖아. 저점이 높은 상태에서는 얘가 저점이 높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모양이라도 해석하기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여기 세명전기입니다. 세명전기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계단식 비슷하게 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세명전기 지엔코 세명전기랑 지엔코랑 비슷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일신바이오 저점을 높이면서 이것도 똑같 비슷한 일신바이오 세원셀론텍 얘가 이제 아까 그 누구야 한참 설명을 했던 애 걔랑 비슷하네요. 저점이 높잖아. 여기서 저점이 높으니까 올라간 거고 여기 낮잖아 얘가 그죠? 쌍바닥이라 보기는 또 낮잖아. 쌍바닥이라 보기엔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강하게 못 가는 이유가 추세가 하락 추세고 그죠? 시간이 필요한 거네. 밀리겠네. 주봉 세원셀러텍이죠 얘가. 1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봐줘야겠네요. 이거 지금 매물대가 지금 매물티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지를 해서 형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보를 해주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형보를 그려주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돌파를 하는 거. 쌍바닥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야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예쁘게. 이게 세원 샐러드입니다. 그죠? 지금 행보 상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종목 둘러보기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는 이걸 제가 별도로 가격대를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는 그냥 제가 요 가격대로 보고 있다라고 그냥 매수를 하게 매매를 한다면은 아니 가정하에 작성한 거기 때문에, 예? 나중에 그 뭐 블로그나 영상 이 블로그에 영상하고 같이 올려놓으니까 참고로 하신 분들은 새로 지켜보면서 검토를 하거나 공부를 하실 분들은 보세요. 추천이 아니니까 그 점 유념을 항상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 달아놨듯이 종목 추천이나 리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종목을 둘러보는 것이 뿐입니다. 매매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민형사상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보는 거고, 자 일단은 검색 종목 제가 이걸 왜 했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종목을 언급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그걸 유튜브나 뭐 영상을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우연찮게 오늘 이틀만 증시가 열리고 주말이고 해서 감기 걸린 상태에서 테레비 보다가 그냥 이렇게 올린 거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고, 일단은 이제 검색된 종목 리스트를 한번 또 봐요. 여기 보면 괜찮은 종목들 있으니까 요 종목 리스트로 항상 메모를 하시든지 하세요. 자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제가 저는 검색식을 많이 안 씁니다. 몇 개 안 써요. 다 그 삭제를 하고, 새로 만들더라도 삭제하고 만들고 놔두지는 않아요. 그냥 정리해버려요. 그냥. 왜냐면 제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조건식이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임의적으로 막 조정을 가능하기 때문에 매일 조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하기도, 아직 제가 확정된 검색식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확정된 검색식이 아니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고, 일단은 검색 종목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장중에 쌓임 누적되면 많지만 장후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검색 종목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만들었고, 자 이제 검색 종목이 있으니까 이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예상이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신선한 예상이 있고 예상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선한 예상에는 상승 종목이 있지만은 이 일반 예상에는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죠? 상승을 하지 않은 종목이라면 거의 인념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들 한번 훑어서 보세요. 한번. 거짓말 안 하고 훑어서 한번 보세요. 다 기술적인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검색식을 해놓은 거 있어요. 이제 타이밍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이 적용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100% 간다고는 보장은 못하지만, 이 검색된 종목들 보시면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무난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윙으로 매매할 만한 애들도 있고 단타로 할 만한 애들도 있고 하니까 참고로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저런 종목들 중에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나 테마가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테마나 섹터가 순환을 하잖아요. 그럼 순환하면 다음 섹터나 다음 순환으로 넘어올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 지난주 금요일날 뭐가 꿈틀거렸냐면 요 크리넨 사이언스 같이 제가 50도 매매를 했었어요. 50도 했고, 미세먼지가 비가 오고 눈도 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가 조용히 했었어요. 쉬었어. 근데 얘네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크리넷 사이언스가 8.5%나 움직였으니까. 자 일단은 그 꿈틀거렸다. 크리넷 사이언스 꿈틀거렸었고,
아까 세명전기 얘기도 했었죠. 그죠? 아까 광명전기도 여기도 나와 있고. 예? 전기 관련들이 여기저기서 방송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언급을 해요. 하면서 못 올라가고 있어. 이게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이 뭐냐면 개미들이 많이 끓은 거야. 추천도 많이 하고 한 것 같아. 제 생각 보기. 전기 관련들. 왜냐면 전기 관련주가 지난주에도 많이 잡히더라고, 검색에. 그러니까 이제 꿈쭉꿈쭉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추천 나오고 막 하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선주가 못 올리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 전기 관련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명성 TNS는 신규주입니다. 신규주. 정책주들이 이제 3월달 되면 정책주들 움직이니까 정책주들이 자리를 잡고 차트상에 자리를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그걸 보시고 그리고 1월 달에 대보름이 있고 뭐 있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아침인가 방송을 보니까 철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인데 평택 촌놈인가? 평택 촌놈이 그 사람이 철도 너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미국에서 그 허용 안 해준다고, 응? 미국에서 싫어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철도 군사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한국에서도 반대를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자세히는 안 들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약간 보수 성향, 태극기 부대 같이 저, 그런 쪽에 영향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을 잘 언급을 잘 안 해요. 그런 색채를. 근데 이제 뉘앙스나 그런 건 있긴 있어요. 보면. 그래서 보통 보면 그리고 방송국이나 언론사 쪽 성향을 따라갑니다.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송국이나 그 언론사별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 성향이 틀려요. 그리고 자금 규모가 틀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걸 먼저 파악을 해보시라고 한번 했는데 그 파악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언론사나 그 언론사가 있고 그 언론사의 성향이 있고 또 거기에 일하는 전문가들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일하는 전문가들이 똑같은 성향을 갖는 건 아니지만 다른 성향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밥 빌어 먹는다고 하잖아요. 흔히 얘기하면은 어차피 그 소속이니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전주의 개념으로 봐서도 정치적을 떠나서도 전주의 개념으로 봐서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의 규모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 느끼셔야 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혹시나 뭐 부분을 보실 때 그 부분을 또 감안을 하고 그걸 봐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따라가라, 무조건 반대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봐야 되고 그걸 감안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볼 때도 그렇게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참고로 좀 하시고 제가 여담으로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50분 48분이나 걸렸네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참고로 하는 거니까 또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감기 걸렸는데 여러분도 꼭 주말에 되면 감기 걸리더라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